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어에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네, 국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국어에서 시간이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제 과거에 수능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스트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 합격하게 된 최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 침. 네, 박수. 네, 오늘 신청을 해주신 최용호 분께서는 2024학년도 수능을 응시를 하셨다가 이제 1년 더 공부를 하셔서 2025학년도 수능을 치르시고 이제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 합격을 하셨다고 해요. 네, 혹시 진행하기에 앞서서 2024학년도 수능 성적과 2025학년도 수능 성적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4학년도 수능에는 국어가 4등급 100분이 66, 그리고 미적분이 4등급, 영어가 3등급, 그다음에 생명과학도 4등급이었고, 지구과학이 4등급이었고, 평균 100분위가 아마 60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25학년도 수능에는 제가 그 미적분에서 확률과 통계로 바꾸고, 그리고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꾸면서 국어가 이제 100분이 88로 2등급, 그리고 3등급, 수학이 100분이 93으로 2등급, 영어 2등급,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가 100분이 90으로 2등급, 사회문화가 100분이 97로 1등급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등급으로만 9개를 올려냈습니다. 네, 살짝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성적 향상인데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재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한 과목 정도 올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수학이 안 좋아서 수학 열심히 해서 수학 올려서 대학 갔다는 분들은 많지만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나아가서 탐구까지 모든 부분에서 성적의 향상을 이루어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말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4등급을 받을 때 그 수능을 준비한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2024학년도 수능에서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결과를 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가장 제가 이제 그 당시 현역 때는 몰랐는데 재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현역이랑 재수의 공부량 차이는 진짜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현역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이 정도를 해야 수능을 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인데 결과적으로 사실 공부량 차이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메타인지의 부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요새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학습 방법 중에 대세가 진짜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메타인지인데 저는 그게 현역 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재수를 하면서 그런 메타인지 학습을 조금 채워가다 보니까 재수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현역 때 수능을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 지도를 해보셨을 것 같고, 또 재수생들도 지도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을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데, 학생들이 메타인지가 좀 결여된 사례, 혹은 잘 돼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 다음에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아무래도 현역 시절에는 뭐 수행평가니, 뭐 내신이니, 거기 파묻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좀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우리 최용호, 우리 이 친구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히 분석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거든. 그리고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실천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나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해.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뭔가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공부를 내가 10시간을 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뭐냐면 그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보통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오늘 하루 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공부는 진짜 많이 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문제 푸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게 특히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게 물론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 맞춘 거에 국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든 뭐든 내가 그동안 많이 푼 그 어떤 결과물만 갖고서는 나는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큰 오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국어 관련된 채널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국어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본인이 이제 2024학년도 현역 수능 때의 국어 공부 방법과 2025학년도 수능 때의 국어 공부 방법을 혹시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24학년도 수능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였던 점은 그 기출을 그냥 막 공부했다라는 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출을 막 공부했다라는 게 사실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문제를 그냥 급급하게 막 푼다 약간 이런 식의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정구철 선생님이랑 이렇게 과외하면서 수업 몇 번 하다 보니까 가장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제 주관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됐었고, 뭔가 파란색을 보면 그냥 막 이상한 막 또 다른 생각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아니,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꼬여가지고. 네네, 흔한 증상입니다. 잠시만요. 정리 좀 할게요. 잠깐만요. 네네네. 아니, 사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굉장히 현실감 있고. 굉장히 현실감 있고, 용어 말 잘한다. 너무 말 잘하시는데요? 어? 살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해. 당연하죠. 여기 나중에 게스트 꼭 와야 돼. 잠시만요. 국어는 잠깐만요. 응. 그러면 생각 정리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가지를 저는 크게 봤어요. 첫 번째, 기출을 무작정 풀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되게 흔한 문제인데, 애들이 기출을 무작정 풀어버리고 나서 오답 정리도 대충 안 하고, 대충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특징이 이건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고 잘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고, 싫고 고통스러운 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죠. 네, 선생님도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학생.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출 문제집을 사잖아. 네. 기출 문제집을 사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가위표 쳐놓고 네네. 세모표 쳐놓고 책을 끝까지 다 보고 나면은 나는 공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특히 동그라미에 너무 연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막 동그라미만 계속 이렇게 쳐요. 계속 치고, 다 맞았네? 틀린 거는 또 약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답이 내가 어떻게 맞췄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근데 우연찮게 맞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내 실력이라고 그냥 믿고 맞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면은,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되지. 이게 사연자분도 공감을 하시고, 이제 저도 이제 최근까지 수험생이었던 입장에서 공감을 하겠지만, 사실 기출만큼 중요한 게 또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인 모의고사거든요. 애들 특징을 보면 자기가 잘 본 시험은 내 실력. 하지만 내가 못 본 시험은 항상 핑계가 있죠.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든가 나한테 맞지 않는 문제가 나왔다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왜 틀렸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면서 곱씹어 봐야 될 것들을 지나치게 툭툭툭 쳐버리는 그러한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용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 어떤 그 주관적인 거 있잖아. 그러니까 특히 국어를 망치는 어떤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너무 주관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를 감상한다, 뭐 소설을 감상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한테 무슨 주체적인 능력을 갖고서는 그걸 해석하라고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걸 주관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렇죠. 이게 저희가 무슨 뭐 시평론가가 아니고 그럼 현대시를 보자마자 내가 봤을 땐 이겼는데 뭐 이러면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보기 문제 같은 경우 외적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선지 같은 경우는 사실적 읽기를 기반으로 한 문제풀이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슬픈 거야. 특히 이제 이번 6월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슬픔도 시름도 없이라는 구절을 보고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슬픔도 시름도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주관을 배제하고 수능에서의 문제풀이 요령, 수능에서의 문제풀이 방법론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24학년도 수능은 그랬고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 2024학년도 수능과 비교해서 2025학년도 본인 입장에서는 성공한 수능이죠. 이 성공한 수능과 달라진 점, 성공한 수능에서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가장 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메타인지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타인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못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못하는 부분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틀렸는지에 대한 학습이 저는 2025학년도 수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겸손함이랑 성실함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수험생들이 제 주변 재수생들도 그랬지만 겸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게 단순히 자기를 낮춘다 이렇게 국한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거를 또 인정하고 알고 그리고 내가 이 선생님에게서 확실하게 얻어가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선생님에서 수업에서 배울 게 없다라고 기만하고 그리고 이 선생님을 뭔가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과정을 좀 없애는 게 전 재수생활에서 가장 큰 필요라고 생각을 해서 25학년 수능 때는 내가 분명히 이 선생님에게 얻어갈 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모의고사에 대한 태도인데 저는 초반까지 6평까지는 모의고사를 볼 때 제 점수, 제 지능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면 6평 때 좀 시험을 좀 말아먹고 나서 그 이후로 모의고사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사실 모의고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사실 시간 안배에 대한 시도라든지 뭔가 내 실력을 한번 발휘를 하는데 이런 방법을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해보는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6평까지 했던 모의고사에 대한 태도는 지능을 확인하기 위한 그리고 점수를 잘 봐야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25학년 수능 6평 이후에는 모의고사에 대한 태도를 못 봐도 괜찮으니까 일단 내가 급할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고 과정을 거치면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틀릴 수도 있다를 계속 오답 노트를 하면서 항상 틀렸던 모든 상태를 외우려고 했던 게 제 큰 25학년도 수능의 태도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좀 말씀하시면서 일단 굉장히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 이게 콘텐츠를 지금 거의 섭외를 굉장히 긴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실 겸손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게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게 올해 수능을 보고 느꼈거든요. 저는 일단 수시로 대학을 간 사람이고 최저를 맞추고 면접을 보고 대학을 간 사람인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능장에서 그다지 겸손하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자기 완성을 좀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6월이랑 9월 국어 100분위가 둘 다 100에 육박하는 99, 100을 이렇게 받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능장에서보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푸는 모의고사에 있어서 그다지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틀렸던 거는 나는 잘하는데 문제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었고 결과적으로 수능에서는 기존의 여타 모의고사에서 받았던 성적보다는 좀 낮은 성적을 받았었는데 선생님 이 겸손에 대해서 혹시 좀 추가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네. 아마 영어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항상 학생들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두 개가 겸손과 집중이거든. 집중이죠. 겸손과 집중. 네. 그런데 우리 용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실천을 한 거거든, 잘. 그렇죠. 그리고 실천을 해서 나도 아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어떤 그 흐름이 있어.
지금까지 방송을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내가 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내가 그 왜라는 어떤 화두를 항상 던지는 거거든. 그거를 국어에다가는 나는 반드시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는 그거를 1년을 더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삶에다가 적용을 한 거고, 또 그거를 실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해. 나는 굉장히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이런 부분들은.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뭐 모의고사에 대한 이런 마인드라든지 내가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수험생들은 많은 강의를 듣게 되는데 솔직히 평가하는 학생들이 좀 많고 강사를 이 사람은 이게 나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좋으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수험 생활을 관통하는 어떠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수험 생활을 더 하셨고 힘들었던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맞죠, 네. 그런 순간을 본인은 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한번 재수를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할 때 사실 가장 힘든 시기는 저는 재수 초반이랑 그리고 7, 8월 그리고 막판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수 초반에는 사실 엄청 외로워서 힘들고 그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걸 견딜 때는 항상 그런 마인드였으면 좋은 게 저는 이런 날도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저도 시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나무도 흔들려야 사실 더 잘 자란다 이런 말처럼 사실 재수가 힘든 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실 때 좀 그런 본인을 잃지 않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이런 날도 있어야 그래도 재수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좀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7, 8월 두 번째로 7, 8월에는 더우니까 어차피 힘드니까 그냥 어차피 수험생활이기도 하고 학원에 이제 많이 박혀 있을 거니까 좀 그때 그럴 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안 되면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되면 되는 대로 하는 그런 마인드셨으면 좋겠고 막판으로 가면 가실수록 아마 압박감이 엄청 나실 텐데 그 압박감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어차피 다 힘드니까 그 힘든 시기에 진짜 잘 견뎌내시면서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내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자신감도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너무 압박감 좀 버리시고 어차피 한 만큼 나오고 실력대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힘들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을 잃지 않으면서 학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이런 마인드가 저는 재수생활 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예, 사실 저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전 또 개인 콘텐츠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수능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상한 만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벼랑 끝에 몰려봤던 경험이 있는데 너무 좋은 말들.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생들 보셨고 본인을 잃지 않는 이러한 태도,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이런 태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네네. 이야기 잘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꼭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네, 확실히 이게 정말 같이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이런 제가 들으면서 저는 살짝 너무 약간 와 진짜 이게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많은 어떠한 감정, 노력 이런 것들이 진짜 묻어나오는 듯한 워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저희 둘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의 오늘 방송은 이제 재수에 성공하신 분을 게스트로 초청을 하셔서 함께 공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게스트분들 섭외해서 좀 더 풍성한 방송을 계획해볼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그리고 우리 끝으로 네네. 저 용호 고맙고 네네네. 그 앞으로 어떤 좋은 일 있기를 바래. 바라고. 다음에는 꼭 준비해서 아유. 보여주시죠. 제가 대본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아닙니다. 이게 말좀 해볼게요.
굳이 대본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오히려 이게 지금 대본이 야, 그리고 아니요.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야, 그리고 내가 너를 그 국어를 가르쳤었다라는 게 아주 자랑스럽네. 응? 그런 부분들이 아주 돋보였던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